자, 어제까지 행명 21은 저도 9일째 여의도 동당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위를 한 거는 지극히 당연한 부분을 따지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우리 한국민들의 형태에 대해서 스스로 좀 한번 경각심을 울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자, 지난 5년, 6년 정도를 되새겨보면 촛불부터 시작해서 광화문 시청 청와대 앞에 시위, 그래서 연인은 수백만 명이 아마 동원이 되어서 문 정권을 퇴진시키자, 탄핵시키자, 끌어내자고 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담 넘어가는 결사대까지 모집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시점이 대선으로 다가왔으면 이 대선에서 어떻게 의견이 모아져야 되겠습니까? 맹목적으로 누구를 도와주자, 그리고 맹목적으로 무슨 정권 교체가 우선이다? 자, 정권 교체해서 뭐 할 건데? 윤석열이 당선시켜서 뭐 할 건데? 윤석열이가 정권 교체하면 뭘 한다고 했는데? 이 당연한 부분에 대해서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당선되기 전에 그한테 문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 비리를 척결하라고 묻는 것은 그를 당선시켜주는 조건으로 과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윤석열이가 아니라 누구라도 야권에서 대선에 나섰다고 한다면 문 정권을 심판하고 비리를 척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죠. 허경영의 그의 파퓰리즘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허경영의 진지성이 다가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는 문정권 심판을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가 누구를 심판한다 했다가 자기 약점도 많을지 모르는데 무사하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안 하겠죠.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진지하게 이렇게 남들한테 다가갔을 거라고 봅니다. 안철수요. 안철수 심상정이가 후보답다. 국가의 미래 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는 뭘 퍼주겠다고 이야기한다고 기자들이 칼럼에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안철수가 문 정권을 심판한다 말했습니까? 자, 그도 지금 정권 심판에 대해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늘어나서 많은 데는 20%, 적은 데는 10한 3, 4%까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권 심판론에서 정권 심판을 제대로 후보가 주장하기만 하면 정권 심판론을 지지하는 그것이 후보 지지율로 거의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한 55%, 50%까지의 지지율로도 금방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후보가 이 정권 심판론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툭하면 이상한 소리래요. 이상한 소리를 2번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어제도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청와대를 비우고 광화문에서 일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도 청와대를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장관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그리고 지자체에 권한을 주어서 운영하겠다. 청와대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TF 조직, 타스크포스 조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이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지금 문정권을 심판하거나 그 비리를 척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곳곳에 자기 사람들을 다 박아놨고 범여권 국회의원이 180명 가까이 되고 근데 윤이 지 스스로 권한을 어제 또 줄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틈만 날 때마다 윤이 자기 권한을 줄이고 자기 관저도 줄이고 이제 청와대도 내놓고 광화문에 가서 업무 본다고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윤은 누구를 향해서 저렇게 들으라고 저 말을 할까요? 국민들 중에 윤이 권력을 유지하며 정권을 심판하고 비리를 척결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권력을 줄여가지고 그렇게 비리를 척결하고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그냥 스스로 내려놔 버렸어.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기를 원할까요? 그러면 윤은 문 정권을 심판하고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국민 앞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가야지 과거를 물어서 비리를 갖다가 척결하고 정권을 심판하는 일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윤이 과거에 검찰총장으로서 조국을 아작낼 때 했던 그런 이 정권 심판과 비리 척결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지지에 대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내가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 저는 윤이 문 정권을 심판하거나 비리를 척결하기를 포기하면요, 윤은 야당의 대선 후보가 아니고 그거는 문재인이 야권에 심어놓은 뻐꾸기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복적 정의라고, 이거는 보복적 정의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역사에서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종의 학술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보복적 정의가 있어야 사람들이 다 정신 차린다. 그게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고 나면 나중에 똑같은 짓을 반복해서 한다는 겁니다. 문 정권은 저는 부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라젠이나 셀트리온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바이오나 펀드도 마찬가지고요. 사모펀드. 그러면 이런 부패한 정권에 대해서 그걸 조사하고 수사해서 그들이 도둑질한 거를 다 감방에 보내야죠. 그걸 하지 않겠다면 문만 했겠습니까? 문뿐만 아니라 정권의 실세들이 전부 나눠 맡아서 했겠죠. 조국도 보면 사모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일종의 패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권력의 핵심이었던 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 그런데 그걸 하지 않겠다. 그럼 제가 한국 국민들한테 묻겠습니다. 지극히 이 상식적인 거를 되고 나서 할 거야. 되고 나서 그렇게 따져야지. 지금 그런 거를 하라 그러면 어떡하냐.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는데 그거를 갖다가 주장하면 할 수 있겠느냐. 네, 한국 국민들, 당신들이 언제부터 정치 브로커처럼 생각하고 사고하는 기질을 가지게 됐는지 묻고 싶어요. 아무도 안 따집니다. 그렇게 문을 쳐 죽이자고 하던 사람들이 아무도 안 따져요. 오로지 행명 21과 황장수만 따집니다. 자, 그동안에 문 적당히 씹으면서 돈이나 벌어먹고 그 문실하는 사람들 돈이나 땡기고 그리고 적당히 선을 넘지 않으면서 제목만 벌거이 달아가지고 짭짤했습니까? 심판의 날이 왔는데 심판하자는 사람이 없다는 거. 이것도 이 나라의 비극입니다. 지금 심판을 대선 전에 못을 박고 박아 놓지 않으면 윤석열이가 심판하겠어요? 문하고 얽힌 게 한두 개가 아닐 건데 심판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한동안에 그 집에 가서 살았던 사람이잖아. 심판하겠어요?